제가 오늘의 이런 이야기 나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강주원 작가님께 제안받은 게 약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인데,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이제 막 그 선택을 마친 순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선택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오고 살았고,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선택을 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택, 그리고 나. 네, 결국은 뭐 선택에 있어서 나를 잃지 말자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는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 전에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없었다. 그 선택 안에 내가 없었는데 터닝 포인트를 겪고 나서는 이제 내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살 그 겨울. 네, 굉장히 좀 멋있게 써봤는데요. 느낌 있게. 네. 이 24살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안 변해. 사람은 뭐 똑같아. 안 변해. 하지만 저는 뭐 본성 자체는 안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관이나 가치관 같은 거는 한 번쯤은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뀌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힘든 순간을 겪게 되면 인생관,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구나,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24살 그 겨울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가 선택과 가치관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살이 되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제 선택의 순간에 뭐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들이 작용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 말씀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가족,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학습이 되기도 하고 선택의 순간들이나 이럴 때, 그래서 가장 부모님들에게 이제 많이 좀 영향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4살에 전까지는 내가 어떤 생각과 개념,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19살이었나 고등학교 때 양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셨고요, 그때부터. 근데 자기 밑으로 이제 동생들이 3명이 있었던. 저희 어머니는 성악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가 본인이 가장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을 접고 동생들을 이제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모든 꿈을 접고 그때부터 이제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라도 담양의 지금은 조금 발전되겠지만 아주 총구석에서 태어나셔서, 또 아버지 또한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사시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좀 공부 머리는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뭐 혼자 신문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리어카를 끌면서 뭐 그런 것도 주워서 팔고 살면서 이제 혼자 이제 서울의 환경에서 어렵게 이제 삶을 사시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어려서부터 힘든 삶을 살던 그 두 분이 회사에서 만나서 5년간 CC 커플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뭐 어머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데이트 때 뭐 스파게티죠. 그때는 뭐 파스타라기보다. 네. 여자분들이 뭐 좋아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데려가시고 항상 갔던 곳은 돼지갈비집. 네. 왜냐면 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아버지는 돼지갈비가 그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접대였다. 대접이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도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느끼면서 제 짝은 다 어디에나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는 자라게 되었고요. 사실 그런 환경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슨 선택을 하실 때 항상 안정주의셨대요. 네. 뭔가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거죠. 내 가족조차 꾸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겐 사치였고, 항상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근데 제가 딱 사진을 이제 찾아보다가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4살 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막 삐져 나오려고 어머님이 꽉 붙잡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24살 전까지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생각도 있고 뭐 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고 내 삶을 살고 싶지만 어머니나 뭐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꽉 잡고 있고 저도 굳이 그거를 뭐 마음적으로는 나가고 싶지만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보이는 사진이 또 마침 있길래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24살 전까지는 그런 안정적인 선택에 있어서 좀 모든 선택을 할 때 좀 안정감이나 뭐 도전을 좀 두려워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그렇지만 모두들 이제 뭐 전문직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거에 좀 있었어요. 전문직에 대한. 아무래도 이 동네 자체가 대치동이고 제가 5살 때부터 대치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성적이 자신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학생이야, 좋은 친구야, 좋은 인간이야 라고 판단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었는데 저 또한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남이 날 어떻게 볼까? 날 괜찮은 사람으로 볼까? 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뭐 그런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고, 제가 뭐 제 가치관이나 자아 같은 게 잘 형성이 그때는 사실 힘들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살지, 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르게 되고 내 선택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결정으로 내가 온전히 선택했을 때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결국 내가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뭐가 있었냐, 뭐 일상의 선택들도 있었지만 뭐 이런 선택들은 보통 이제 인생에 있어서 약간 본인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뭐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좀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전공을 뭐 할지 저는 뭐 사실 하고 싶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남자면 상경계지 약간 그냥 이런 생각. 뭐 주위에서도 그렇고 남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와야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는 몰랐지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우리 아들은 회계사가 돼야 해. 전 회계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생 때 가정통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꿈 같은 거 적는 란이 있잖아요. 저는 뭐 항상 축구선수, 뭐 소방관 뭐 이런 거들을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는 회계사가 적혀지게 됐습니다. 네. 결국 네. 그렇게 돼서 전공 회계사 하려면 뭐 경제 경영학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지만 아시다시피 스카이, 네. 우리나라의 그 스카이라는 의미, 그 네임밸류가 주는 게 뭐 아직도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갔지만 반수를 했고,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부모님의 꿈이셨던 CPA 시험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CPA 시험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딱 뭐가 있었냐면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인생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고시반에서. 이 고시반은 뭐 변리사, 회계사, 뭐 로스쿨, 뭐 다들 전문직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고요. 저는 이 공간에서 혼자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의 인생관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을 그때 좀 던져봤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한 3개월 정도 이 생각만 하느라 고시반을 출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거는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게 하고 싶을 때 당장 하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뭐가 하고 싶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전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25초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과외만 해야지 약간 이런. 너가 무슨 뭐
몸 힘든 일을 왜 해? 과외나 해야지. 뭐 머리 좋은 일. 약간 이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못했었던. 그래서 바로 회계사 시험을 1년 동안 공부하고 때려친 다음에 부모님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요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작은 도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아르바이트 뭐 2가지 정도 했습니다. 치킨집 아르바이트, 삼통치킨이라고 강남역에 34개의 테이블을 갖춘 네, 치킨집이고요. 까르보나라 치킨이 가지고 그래서 이 치킨집에서 난생 처음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다 아시죠? 여성분들은 캐스키드슨. 꽃무늬가 아주 휘황찬란한 영국의 그런 자파 브랜드인데요. 전 이때 알았어요. 아유, 가방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알던 거 백팩 그리고 크로스백인데 여기 뭐 토트백, 미니 토트백, 트래블백 뭐 이런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 때 좀 적응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런 캐스키드슨에서 네,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도전해서 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면서 제가 중점에 뒀었던 거는 남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자였던 것 같아요. 나의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해서 남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 이넥터스라는 동아리를 시작을 했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국내에도 34개 대학인가에 지금 런칭되어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헌 동아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의 모토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진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이 동아리를 알게 된 것도 우연치 않은 기회였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팔찌 다 아시나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시죠? 희운 팔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그 모금을 위해서 이제 만든 팔찌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고려대학교에 있는 이넥터스에서 대학생들이 프로젝트화해서 수익화시킨 그런 동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서강대학교에도 이런 이넥터스가 있을까 했는데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원을 해서 그 이넥터스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이제 뭐 금속공방 작가님들을 알게 돼서 그분들이 뭐 연남동에 위치해 있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뭐 수익 개선을 해주고 싶다 하면서 뭐 쿠팡에 뭐 어떤 아이템들도 저희가 구상해서 올리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뭐 취업 전선에 저도 뛰어들게 됐습니다. 요새 뭐 취업 준비생 혹시 있으세요 여기? 네,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든 취업 순간을 보냈고요. 저도 말씀드리자면 1년 반이 걸렸어요. 취업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그래도 약간의 뭔가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 나왔고 영어 점수도 괜찮고 뭐 근데도 남들과 다르게 카투사를 나왔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뭔가 어드밴테이지가 되고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면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류를 65개를 썼고 서류 합격률은 여기서 10개가 붙었다. 15%. 뭐 인적성을 안 보는 회사도 있어서 그래서 뭐 인적성은 6번 봤는데 한 군데만 붙었다. 결국 1년 동안 저는 면접의 자리에도 간 적이 없고요. 네, 너무 힘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대학교 동기들이 있어요. 내열간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저희가 친해지게 됐냐면 대학에 1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중간고사 뭐 요새는 워낙 학점 관리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공 과목 시험이 2개가 있는 전날 대학 도서관에 모이게 됐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4월달.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오리배를 타러 갈까? 라고 해서 4명이 오케이 해서 그 순간 한강에 가서 오리배를 타고 네, 집으로 귀가를 하고 그 학기 학점은 학사경고가 나와서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 친구들 중에. 다 얼간이 같았는데 다들 자기 살 길 살고 그래도 번듯한 직장 취업했는데
저만 이제 혼자 남겨진 거예요. 뭐 사실 조바심이 났죠. 근데 그때 좀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동안 내가 면접 자리조차 못 갔을까? 라는 생각과 그럼 내가 직장에 가서 뭘 하고 싶은 거, 뭘 하고 싶어, 뭘 배우고 싶어 라를 좀 구체적으로 좀 그때 저에게 질문을 또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기업이나 가지, 뭐 직무를 선택할 때도 뭐 마케팅? 뭔지 모르지만 멋있어 보여,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을 통해서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이룬 다음에 저에게 던진 생각을 통해서 넌 궁극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배우고 싶은 게 뭐야? 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이런 사람을 뭐 자연스럽게 대하는 그런 스킬을 되게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 워낙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었고 말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좀 바꾸고 싶다, 내 자신을 바꿔보고 싶다,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걸 하나는 꼭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 커뮤니케이션을 꼭 배우자. 그리고 인내심. 제가 사실 뭘 선택을 했을 때 저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기 싫어, 그럼 아예 중간에 그냥 아예 그만둬버려요. 네. 그런 걸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기르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영업이 있더라고요. 영업 중에서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이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인내심을 기르려면 그래도 좀 힘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 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그 시즌에 취업을 하게 됐고, 네, 노바티스라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제약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뭐 원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제품 설명회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C님도 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 보시면 돼. 저랑 같은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3년간 이런 생활을 해오다가 저는 사실 제약 영업을 딱 들어가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3년만 딱 배우고 나오자 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이 어느 조직에 소속이 되고 월급도 받고 이러다 보면 그런 꿈들이나 이런 게 사실 희미해지잖아요.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도전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3년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걸 가자, 그 길을 가자라고 저도 입사 1년차가 딱 지나고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꿈이 희미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가 이제 3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간 최근에 다시 그 1년 전에 하고 싶었던 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순간을 보냈고, 30살 이 겨울에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까 MC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팀장님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네, 의사를 밝히고 네, 1월 말까지 네, 회사를 다니고 깔끔히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퇴사를 하고 나서 뭐 하고 싶은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30살 이후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뭘 하고 싶었냐면 정육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든 생각이었어요. 약간 나중에 뭐가 괜찮을까, 뭐 사업의 전망성은 어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정육업계에 한번 뛰어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이 생각을 2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 2년 동안 안 잊혀지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전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마음을 먹고 퇴사를 결정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네, 정육인의 길을 가려고 네. 저는 정육왕이 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제 가치관과 이런 게 좀 변했고, 최근에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오늘 하면서 준비하다가 찾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 하늘에 있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 다들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별들이 다 뭐 크기, 모양, 위치, 뭐 밝기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들,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동네,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밝게 해주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오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요새 뭐 지금 바뀌게 된 뭐 인생관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가치관이나 이런 게 확고한 사람들, 나를 찾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빛나고 싶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확실해. 확고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뭐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선택의 순간까지는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일 만큼. 그 중요하고 중요할수록 마음은 힘들고. 이 별들은 사실 매일 밝고 또 맑기만 한다면 이 별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또 별이 빛나는 것도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뭐 터널 안에 있는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지금의 이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슨 선택을 하고 있을 때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를 잃지 말자. 그 선택에는 항상 내가 있자. 그리고 나를 잊지 말자. 이 선택에 있을 때 이런 것만 기억을 하면 정말 그래도 행복한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